네,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보시고요. 2장입니다. 물건 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변동이요? 물건 변동. 네, 여기 이제 책 보지 마시고요. 거기 공시 원칙과 무슨 원칙이 있어요? 공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시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예요. 그죠? 공개적으로 시다 뭐야? 보일 시. 공개적으로 뭐요? 보여주는 제도가 뭐다? 공시. 그 사람들 공시법 있잖아요. 그죠? 이제 등기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무슨 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 그러면 내 거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네? 부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자, 민법전에, 자,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전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뭐가 있다? 동산. 그래서 부동산 알리는 방법은 뭐다? 등기야, 등기. 뭐 가지고? 등기. 자, 동산 알리는 것은 뭐다? 네? 인도. 뭐 한다? 인도. 인도는 결국 점유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전이요? 점유 이전.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요? 공시의 원칙. 공시. 부동산은 뭘 가지고 알리고, 네? 등기를 가지고 알리고, 동산은 뭐다? 점유, 인도 가지고 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시가 원칙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뭐가 아니고, 공시가 뭐다? 등기하지 마시고 말이 짧게 봤는데 이렇게 거꾸로. 부동산 공시는 점유가 아니고 등기고, 동산 알리는 방법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을이 현재 등기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등기돼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봤을 때는 얘가 뭐하고 있으니까 등기했으니까 얘가 무슨 자겠구나. 본권, 대표, 소유권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추정. 그래서 무슨 단어 나온다? 등기, 추정력. 그러면 병이, 을이 동산을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자겠구나?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무슨 추정? 점유 뭐요? 추정. 그러니까 무슨 역이 있다? 등기, 추정이 있고 점유, 추정이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 추정, 점유, 추정이 있으면 어디다 붙여 먹어야 될까?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라는 말 해봐야 실리가 안 내려. 부동산 공시는 뭐다? 뭐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 추정력은 어디 쓰는 거예요?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에 쓰면 안 되고 뭐다? 등기 추정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유자하고 등기자가 있으면 여기다 자자 쓸게요. 뭐하고 뭐? 점유자하고 등기자가 있으면 부동산은 어디다가 추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유자지. 소유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등기된 자가 같이 뭐하고 있으면, 점유도 같이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야? 문제가 없죠. 근데 등기자는 갑이고, 등기자는 을이고, 만약에 점유자가 병이야. 그럼 밖에서 봤을 때 누굴 소유자로 생각해야 돼요? 점유자한테 소유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등기자한테 추측해야 될까? 등기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내미 데려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저 집에 사는 주인이 누구냐고.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지금 공부하고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 걸 왜 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살고 있는 사람 주인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라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자하고 점유자가 다르다면 뭐다면? 다르다면 같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다르다면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다?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 추정력이 아니고 점유자 추정이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이란 말 쓰는 거예요. 무슨 력? 등기 추정력. 그래서 또 거기 뒤에가 막 어려운 말이 막 나와. 근데 신경 쓰지 마. 거기는 아직 아시겠어요? 거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나와봐요. 어쩌다 하나하나 나오고 그건 주로 어디서 논다? 그거는 공시법에서 노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등기법도 같이 연상해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뭐하다? 효율적이야. 어떤 분이 옛날에 등기법 있잖아요. 그거 개무시했다가 뭐야? 시험에서 개무시 당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도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한쪽에 편애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있죠. 일주일에 하나라도 뭐하라. 일주일에 하나라도 공부하자. 이 말 갖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모든 걸 가서 뭐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 하나라도. 여러분 다 알려다가 결국은 뭐야? 하나도. 벌써 11월 달에 작년에 해가지고 벌써 몇 달 더 왔어 지금. 구정 지나면 벌써 한 해가 다 저무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곧 3월 달 와. 뭐 온다고? 2월 달은 또 달도 찍어. 그죠? 3월 오면 그냥 또 5월이야. 그래서 한 7월 가가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한 주에 하나씩 했다는 그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시험은 분명히 합격하고 남는 시험이에요. 한 주에 뭐라도? 하나라도 집중해 파란 얘기. 하나라도. 그거라도 알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인강 지났으면 인강 뭐 하지 마세요. 민법은 듣지 마세요. 뭐 듣지 말라고? 지난 것도 다 들으려고 또 가서 붙어 있다가 또 그거 듣기 위해서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 민법은 그냥 그때 들어온 거 계속 뭐하라 그냥 좀 답답할지라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도 뭐야? 공시의 원칙 들어가서 부동산은 공시가 뭐다? 말이 이렇게 짧아 말이.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정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소유자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추정력하고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이 나옵니다. 동사는 당연히 공시가 뭐가 아니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뭐다? 점유의 추정력을 써야 되겠죠. 부동산은 공시가 뭐라고요? 아 말이 짧으네. 부동산은 뭐가 아니고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습관 될 때까지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의식적으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이 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풀 것 16개만 있으면 돼. 의식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뭐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먹고 풀어도 뭐야? 16개는 항상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민법은 그것만 극복하시면 뭐한다? 그 다음부터 탁탁탁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머리 써가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뭐야 그냥? 가끔 여러분들 욕할 때 의식하면서 욕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욕해요. 자기도 모르게 뭐야 그냥. 운전하다가 가는데 지금 난 10분 20분 기다려가지고 지금 조금씩 가는데 갑자기 거의 끝에서 차 확 들어오면 뭐야 자기도 모르게. 욕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고 보통 뭐야 자기도 모르게 뭐야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뭐야 16개만 만들어 놓으면 민법은 점수가 고득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도 뭐다? 공시가 부동산은 뭐라고? 점유가 아닌 등기고 동사는 등기가 아닌 점유자.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추정하려면 부동산은 점유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어 있는 분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고 뭐 한다? 추정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등기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기 추정이 있잖아요. 지금 등기에 뭐가 있으니까 추정돼 있고 이건 뭐가 있어요? 점유 추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이 자가 무슨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등기자라 소유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뭐니까 등기자니까 등기 추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일단 얘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이거? 저 뒤에 갑이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나온 거 있어요. 니코틴 살인 사건. 무슨 사건? 니코틴 살인 사건. 갑이 있었다. 을이 이 갑을 니코틴은 뭐 했다? 살인 사건. 죽인 다음에 여기 뭐 받은 다음에 상속받아서 팔려니까 자기 이름으로 뭐 해가지고 등기해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병이 이 아파트를 굉장히 한 5억인데 시가로 한 4억 정도 내놓은 거예요. 빨리 팔라고. 그럼 금방 살까 안 살까? 사요. 그럼 사가지고 여기 한 5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갑이 A라는 누가 나타나서 조카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상속 등기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니까 당신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게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럼 병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등기에 뭐가 있으니까 추정이 있으니까 믿고 산 나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설령 무슨 등기를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유효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아. 우리나라는 뭐야? 이쪽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뭐라고 그럴까? 열받으니까 욕하겠지. 뭐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 발음 잘해야 돼. 발음 뭐라고? 그럼 누가 슬픈 거요? 병이 슬프고 누가 기쁜 거요? 조카는 갑자기 졸지에 뭐가 된 거요? 보공자 뭐 횡재 아닙니까? 횡재. 그러니까 이 여자 무효 등기일 때 이것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래서 등기에 뭐가 있다? 등기라는 공시를 뭐 했는데 병이 신뢰했는데 뭐 했는데 신뢰했는데. 힘을 안 실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 없다. 뭐가 없다고요? 자, 갑이 을한테 빌려준 노트북을 병한테 뭐 했다? 판 경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점이라는 이 공시를 뭐 한 거야 이거? 믿었다 안 믿었다?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사는 거리가 빈번하죠. 그죠? 그래서 동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 누가? 병이 기쁘고 누가 열받아? 갑이 슬프죠. 을은 전부 다 먹고 튄 것들이죠. 을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먹고 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 이 4억 주고 이 4억 돈 어디서 받아야 돼, 이 사람?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을 어디가 있어, 지금? 교도소가 있다고?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병은 뭐 하는 거야? 4억 그대로. 날라가고, 여기 리모델링 다 날라가는 거야.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4억 주고 샀을 때는 엄청 좋았죠. 좋았잖아. 근데 한 1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또 다 잃어버리는 거야.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뭐한 것들. 금연한 것들이 가끔은 좋은 것도 있지만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제 네이버에 한번 쳐봐. 니코틴 살인 사건 치면 기사가 나와. 이런 기사가.
그럼 누가 반끝 얻어요? 조카. 그럼 이제 갑이 누구한테 와서 병한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 나한테 있으니까 뭐예요? 내놔. 치워. 하지마 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무효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와 공시는 전제가 먼저 공시죠. 부동산은 뭐? 부동산은 뭐 가지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고, 동산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공시 방법. 자, 193페이지. 몇 페이지? 자, 193페이지 가시면 거기 2번 공시 방법 체킹하시고 부동산 물건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 뭘 가지고? 186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 네, 186조 등기. 동사는 물건 변동은 인도. 뭐라고요? 인도. 즉 뭐다? 점유의 이전이다. 뭐 점유 이전에도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 계정,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임목도 등기 형식으로 공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의 방법 있습니다. 뒷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부동산은 뭐 가지고 알린다? 등기. 동사는 뭐다? 점유.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3번에 가로 1번 무슨 원칙? 공시, 공개적으로 알리는 원칙이죠. 그러면 부동산은 뭐 가지고? 등기. 동사는 뭐예요? 점유. 따라서 부동산은 추정력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점유자 추정 쓰면 안 되고 뭐다? 등기자 추정이란 말을 써야 되고 동사는 등기자 추정이 아니고 뭐다? 점유자 추정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예컨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인 갑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인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했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미등기 매수인. 아까 멋있게 표현하세요. 뭐라고?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 X죠. 등기 안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잖아요. 대신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없으니까 아까 213조, 14조는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소유권 물청은 없겠지. 그럼 무슨 물청은 있을 것이다. 아까 점유권 물청 204, 205조, 206조는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분류해야 됩니다. 다음 밑에 공신의 원칙.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네. 넘기시면 자, 세 번째 줄에 나와 색깔지 들어가세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뭐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동산 점유에만 뭐 인정한다? 공신력 인정하고 있죠. 자, 왼쪽에다 쓰세요. 뭐라고? 니코틴 살인사건.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가 상속 등기해가지고 배우자를 죽여가지고 그죠? 제 3자한테 이렇게 파는 행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꼭 기사에 꼭 뒤에 뭐가 나와요? 그럴 때는 꼭 남자가 나와야 되겠지. 나오잖아요 항상. 살인사건 뭐예요? 항상 그런 게 끼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아까 조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조카가 나타나서 뭐라고? 을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네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등기, 공시, 신뢰해도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웃어요? 조카가 빵꾸 듣고 병은 뭐 하는 거예요? 슬프지? 조카가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상속이 그런 같다는 얘기예요. 상속이.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부부만 있었는데 상속권이 누구한테 갔다? 조카한테 갔다는 얘기겠지. 무슨 얘기 했었어요? 됐어요? 그럼 조카가 좋아 안 좋아요?
솔직히 갑자기 소유권 시간이 얼마나 좋아. 이해됐어요? 그럼 조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고 병은 뭐하다? 슬퍼. 그거 뭐라고? 을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네 등기도 뭐다? 무효 등기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등기 공시 뭐해도 공시 신뢰해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또 가끔은 이런 뭐예요? 등기 뭐 하는 경우 위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 완전히 그거 믿고 거래했다가 뭐 하는 게 낭패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체도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할 때는 뭘 기억하라고? 조카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조카 가지고 뭐 가지고? 조카가 웃고 병이 슬프죠? 이게 뭐라고요?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근데 동산점유는 뭐 한다? 공신력 인정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195페이지에 부동산 물건 변동 있죠? 있어요? 네. 자, 우측에 이해해가지고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원치세요.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뭘 해야지? 등기하여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 위에 몇 조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지, 563조가 있고 186조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63조는 몇 편에 있었어요? 3편 채권에 있고, 그러면 거기 186조에 법률행위라는 단어 있죠. 2편 물건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고친 말이 물건행위예요. 무슨 행위? 물건행위. 그러면 3편 채권의 매매는 무슨 행위일까? 네? 채권행위이지 않을까요? 무슨 행위? 채권행위죠. 그럼 아까 매매에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꿨다 이 말을 어떻게 한다? 채권행위, 물건행위 했다면 되지 않을까?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건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 매매가 원인이고 등기가 뭐다?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밑에 있을 부동산 등기 가지고 그 다음 막 나오죠? 네? 등기 나오죠? 이 부분은 과감하게 뭐 한다? 패스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 마구마구 패스합니다. 걱정 패스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 가셔서 무슨 규정이 나와요? 법률에 뭐가 나온다?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기업,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뭐다? 등기하는 것으로서 민법 187조 등기는 처분 요건인 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187조 얘기 나와 안 나와? 주문. 아니, 주문 내용이 나오냐고. 안 나오고 나와 있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상속, 합병, 공연인수, 판결, 경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조가 없어요 지금 책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프린트물에 가다 얹어놨잖아 제가. 몇 조? 187조.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털 수 있는 걸 다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다른 게 있으면 그거 몇 가지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187조 처음 시작되는 하나가 뭐예요? 상속, 그 다음 뭐예요? 공영, 징수, 판결, 경매 있잖아요. 그래서 201페이지 보면 그거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어요? 저 뭐예요? 상속, 공영, 징수, 뭐예요? 판결, 경매. 자, 그러면 187 조문을 먼저 읽고 기본서 가서 설명드릴게.
자, 상속 나왔죠? 상속. 자, 갑이 사망했습니다.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상속인은? 응? 사망 시 자동 취득일까? 상속인이 등기해야 취득할까? 하는 얘기야. 응? 뭐다?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86조하고 187조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쓰는 말이 이거야.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를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186조 법률 행위는 언제 취득할까요? 등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연습하세요. 186조 무슨 행위는 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연습하는 거예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다. 이렇게 연습하고 187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거꾸로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도망가겠지. 아니 조문이 자꾸 떨어져 있는 거야. 자꾸 묶어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 취득과 뭐가 있다. 등기 취득. 그럼 맨날 뭐예요? 매매에서 등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법률 행위는 언제?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이잖아요. 그럼 법률 규정 뒤집어서 반대니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뭐다?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예요. 언제?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 규정 취득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다. 반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가시면 201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상속 나오죠. 네? 상속은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 뭐예요? 상속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 뭐라고? 어떤 분 이해가 힘드니까 원래 피가 수동피야.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안 되니까 피를 토하고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피상속인 뭐야?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상속인. 그죠?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되며 따라서 뭐예요?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이 뭐하는 순간? 사망하는 순간에 등기 없이 발생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어하고 피상속인 재산에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총칙에서 이 상속은 뭐는? 상속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네? 상속은 당연히 뭐예요? 승계죠. 이 승계는 이전적일까요? 설정적일까요? 응? 응?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설정적이 아니고 뭐다? 이전적. 아까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은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잖아. 이게 뭐다?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제한물권 설정이 뭐다? 설정적 승계예요. 상속은 뭐가 아니고 설정적 아니고 이전이죠. 이전하면서 하나씩만 받는 게 아니지. 그분이 갖고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무슨 승계가 아니고 특정 승계가 아니고 뭐다? 포괄 승계. 그게 원숭이 설특보. 뭐라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상속은 뭐가 아니고 원시가 아니고 승계고 또 이전인지 설정할 때는 뭐가 아니고
설정적이 아니고 이전이고 이전할 때 특정이 아니고 포괄승계. 그래서 상속인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포괄승계인. 뭐라고요? 그럼 매매는 특정이죠. 그러니까 매수는 뭐다? 특정승계인. 무슨 승계인? 특정승계. 그러면 통정 해봐. 통정 있지? 통정. 둘이 짜고 한 거 있잖아. 단통. 무효지, 무효. 무효 아니에요. 그러면 의리 등기에도 그게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그러다 상속이 나타났어. 누가 나타나다고? 의리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은 선의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뉴 페이스가 아닙니다. 포괄 승계에는 을이 사망하면서 자동으로 연결된 사람이니까 거래를 통해서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승계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로 볼 수가 없지. 근데 을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걸 매매했다면 어떻게 돼? 매매했다면 매매는 거래니까 그 특정 승계는 뭐가 될 수 있지만 선 하면서 보호가 되지만 무슨 승계인은? 그래서 포괄 승계 나와 앞으로서는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같은 사람.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의 지위는 뭐하다? 같은 거로 평가를.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점유권은 언제 취득할까요? 상속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죠. 그러면 점유권은 언제 취득할까요? 가서 현실적 가서 점유해지 점유권 취득할까요? 자동으로 넘어올까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모두 취득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취득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징수? 공용징수. 거기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에 특별법에서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타인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뭐하는 것? 취득하는 것, 수용에 의한 물권 변동이 등기 없이 발생 시 뭐다? 수용 뭐다? 개시일에 발생한다. 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취득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으로 취득한다고 그 느낌만 가지라는 얘기 아시세요? 세 번째는 뭐죠? 판결. 자,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로 나눌 수 있으며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네, 형성 판결만 기억하세요. 무슨 판결? 네,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이에요, 등기 취득이에요? 자동 취득. 말이 짧아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다. 그러면 나머지 판결들은 뭔지 몰라도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일 거야.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는 187조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과 무슨 판결은? 확인 판결은 뭐다?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형성 판결, 무슨 판결?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매죠. 네? 그래서 경매. 그래서 가끔 이제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중고 자동차 살 때도 꼭 중고 매매상 아니고 자동차도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매하면 좀 싸게 사, 안 싸게 사? 싸게 사죠?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경매 받으면서 사야 되는데 9억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데 아니 여기 9억을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어. 90억. 얼마야? 그러면 분명히 뭐 가지고
단통, 착사, 착이지, 착. 뭐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써먹고 싶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그 조문은 쓸 수가 없을 거야.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로 포기가 안 된대요. 그 나와 있는 그 낙찰 거 있잖아요. 최저. 그 금액의 10%는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9천만 원. 얼마? 9천만 원 털어내게 생겼어요. 아니, 돈 벌려고 가서 했다가 동그래 잘못 가가지고 9천만 원 뭐 한다고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세요? 항상 옆에 누구랑 같이 가서 있으면 쓸 때 뭐야, 이게. 그거 갖다가 꼭 그 숫자씩 말고 또 한글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다 뭘 적었으니까 그냥. 또 여러분들 그 뭐야, 여의도 가면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사고 팔고 가지고 이렇게 버는 회사도 있어 없어? 거기다 어느 직원이 동그라미 하면 잘못 그려 해가지고 엔터를 잘못 치는 바람에 뭐야, 그 회사 말아먹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 굉장히 뭐야, 어려운 문제야. 그건 단체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맑은 정신에 항상 쓸 때도 뭐야, 계약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경매 언제 취득할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프린트물에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아니, 거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네? 공이 있잖아요. 195페이지, 네? 페이지 200페이지 해가지고, 아니, 프린트물 봐. 자꾸 보지 마시고. 법률 행위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다. 그럼 시험 볼 때 이게 자동인지 등기인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를 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 기타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래서 책자 202페이지 보시면 심화 있죠? 뭐 있다고? 기타 맨 위 있지, 맨 위에. 맨 꼭대기에 기타 있잖아요, 기타. 보여요? 기타 동그라미. 그럼 잘 모르겠어. 그럼 아마도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서 써보세요. 왼쪽에다가 자동 취득 쓰시고 밑에다가 뭐요? 기타. 그죠? 아, 기타 미안해요. 자동이 아니지. 등기 취득이 있지. 그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다시 밑에 써보세요. 자동 소멸이 있고 말소 소멸이 있습니다. 무슨 소멸이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해야지만이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멸도 두 가지야. 뭐로 인한 소멸이 있고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이 있고 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도 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무슨 소멸? 똑같아. 그러니까 뭐요?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법률 행위는 무슨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이 아니고 뭐다? 말소 소멸이고 법률 규정은 말소 소멸이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 어쨌든 취득이든 소멸이든 법률 규정은 뭐다? 자동. 됐어요? 그럼 시험 볼 때 모르겠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찍어. 그때 어디 있다? 기타에 있을 것이다. 어디 있을 것이다? 모를 때는 뭐다? 기타. 그러니까 자동이에요? 말소예요? 여기? 자동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 역시 뭐예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자, 첫 번째 거 체킹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네 번째 거 체킹해 볼까요? 네 번째 뭐 있습니까? 해제, 조건, 성취로 인한 용익 물건 뭐예요? 소멸. 자동 소멸일까요? 말소 소멸일까요? 모르겠어. 그럼 뭐로 가 그냥? 자동으로 가면 맞힐 확률이 뭐예요? 높다 이야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체킹해서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물건 소멸. 질문할게요. 자, 피담보 채권 소멸. 자, 담보 물건 소멸 있죠?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있을까? 자,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해놨죠? 뭐 해놨다고?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해놨어요. 돈을 다 갚았어요. 뭐 갚았다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돈 갚는 순간 자동 소멸일까? 아니면 가서 빡빡빡빡 지워야지 소멸할까?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알아? 몰라 지금? 몰라. 그럼 뭐 들어와요? 기타 있을 것이다. 모를 때는 전부 다 뭐로가 밀어붙여? 맞힐 확률이 뭐다? 90% 이상이야. 아시겠어요?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밀어붙여. 모를 땐 뭐로 가요? 기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습니다. 혼동도 체킹해 보세요. 혼동은 무슨 소멸? 물건 소멸. 자, 여기 보세요. 전세권 등기되어 있다가 소유권 등기 가져옵니다. 전세권 등기했다가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법률행위 소유권 취득은 언제 취득해요? 등기해야 되겠지. 그럼 전세권은 언제 소멸해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몰라. 대답하세요. 뭐라고? 기타니까 뭐예요? 자동 소멸이야. 그래서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자동 소멸. 무슨 소멸? 자동 소멸. 자, 그 밑에 거 체킹해 볼까요? 원인 행위 무효 취소로 인한 물건 복귀. 무효, 취소, 해제 다 나왔네. 자, 무효는 어디 있어요? 무효는 여기. 무효는 여기죠. 어디? 무효. 취소는 어디요? 3번이죠. 해제는 어디? 4번 위치하는 거 아시죠? 그죠? 계약 자체가 뭐가 돼 있거나 무효이거나 매매계약이 뭐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뭐가 됐을 때 해제가 됐을 때 소유권 복귀는 언제 복귀일까? 자동 복귀일까? 말소 복귀일까? 뭔지 모르겠어. 뭐다? 자동. 또 맨 마지막에 또 뭐 있어요? 법정지상권 취득도 뭐예요? 자동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자동입니다. 그래서 186조하고 몇 조? 187조는 법률 행위는 뭐가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고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 모르면 어디 목숨 건다? 기타. 그래서 기타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박스 형태로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나와요. 어쨌든 모를 때는 뭐로 가자? 기타. 자동.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몰라. 그럼 어디로 가요? 자동 소멸. 아시겠어요?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네, 잠 쉬었다가 나머지 거 할게요.